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조금 특별하고 외로운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때 30대 후반이었고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전에 1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손을 잡는 것 외에는 큰 스킨십이 없었지만 대화가 잘 통하고 친구처럼 다정해서 저는 그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며 서로를 알아갔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이라는 현실이 우리 관계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결혼 초반 우리는 단 한 번 부부 관계를 가졌고 그 한 번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부부 관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건강상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세심하게 살폈습니다만 그런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저를 멀리 했어요. 임신한 이후에는 임신을 했으니 거리를 두며 각방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이후로도 각방살이는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둘 사이에는 별일이 없으니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그러다 말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의 부족한 면을 이해하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오면 그는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제게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늘 입에 작은 간식이나 밥만 먹고 자기 서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도 않았고 스킨십은 물론 간단한 손길조차 없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늘 피곤해 라며 회피하거나 다른 주제로 돌려버렸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업무에 몰두하면 다른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타입이니까 피곤한 걸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은 쌓여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순간에도 남편은 나를 가족으로 느끼기보다는 한 공간 공유하는 남처럼 나를 대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했나 싶었습니다. 내가 애 낳아주고 밥 차려주는 식모야 뭐야? 사람을 무시해도 이분수지.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면서 집안일이건 육아건 아무것도 신경도 안 쓰려고 하다니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다 안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어머니는 얼마나 시험씨 노릇을 하던지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반갑지도 않은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손주가 보고 싶다고 매일 동영상을 찍어보내라고 난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해드리다가 회사에서 바빠 죽겠는데 또 전화를 하셔서 그러셨어요. 어제는 왜 영상을 안 보냈냐? 내가 매일 우리 성재를 보는 낙으로 사는 거 모르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빠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쁘고요. 퇴근하자마자 성재를 친정어머니한테서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재우고 하느라 바쁘고 집안일 하느라 바빠요. 한가한 성재 아빠한테 부탁을 하세요. 아셨죠? 라고 하자 노발대발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어째? 성재 아빠는 네 하늘 같은 서방이야. 저 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하다 온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냐? 어머니, 저도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와서도 뼈 빠지게 일해요. 성재 아빠는 육아도 안 도와주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바쁘니까 앞으로는 할 말이 있으시면 성재 아빠한테 하세요. 아셨죠?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뭐시 어쩌고째? 사람 약 올린 거야 뭐야? 참 부리더라고요.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는다고 비웃을까 봐서 어디다 속 편히 말도 못 꺼내고 속만 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거기다 대고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친정엄마한테도 감히 말을 못 건넸습니다.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별로 양에 차지도 않은 남자랑 결혼을 하는 것을 빠뜩지 않게 여기셨었는데
결국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실까 봐서요. 부모님이 썩 내키지 않아 하는 결혼은 하지 않는 법이라는데 제가 참 바보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처음 결혼해본 거라서 어쩌겠어요. 그래도 신혼이라면 신혼인데 결혼 직후부터 그렇게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남들이 알고 행여나 나를 불쌍하게 볼까봐 친구들에게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내가 여자로서 심각하게 매력을 잃은 걸까? 그러다 문득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남편의 일정을 몰래 확인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수록 확실한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와 집, 그것이 전부였어요. 남편이 나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외도 때문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피곤하거나 성격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확신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는 큰 마음을 먹고 결국 디테일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서 그간 남긴 용수증, 카드 사용 내역, 귀가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주말에 골프 연습장이나 회사 모임에 나간다고 하면 거리를 두고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제 심장 이해가 가십니까? 골목 모퉁이에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두근거린 날도 많았습니다. 치마만 두른 사람만 만나면 심장이 천둥치듯이 요동거렸어요. 딴 여자가 생기지 않고서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무심할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집을 나가는 남편의 뒤를 따라 다녔지만 회사와 아이를 챙기면서 동시에 조사를 이어가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사설조사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업체는 남편의 동선을 추적했고 나는 그들의 보고서를 퇴근 후 책상에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느라 제 시간과 돈이 얼마나 허비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쩝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랬던 거죠. 사진, 장소, 시간, 동행자 기록까지 모두 빠짐없이 꼼꼼히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어요. 남편은 집과 회사, 골프 연습장을 오갈 뿐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한 적은 있었어도 은밀하게 다른 여자를 만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참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용이 주도한 건지 내가 엉뚱한 상상력으로 남편을 의심을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참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 사실이 오히려 나를 더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면 차라리 분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원인을 알았으니 헤어지면 그만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나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는 게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은 다른 여자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의 관계 자체에 마음을 닫아버린 탓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바람을 피우는 것도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었지만 한 집에서 남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저를 힘들고 지치게 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상사와 골프 모임이 있다면서 휑하니 나가기 일쑤였고요. 그렇지 않은 날에는 혼자서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 연습을 하러 나갔습니다. 내가 화도 내보고 짜증도 내봤지만 그저 말도 별로 없고 반응도 없고 무심한 얼굴 표정이 정말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지만 저와 함께 장을 보러 간다거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함께 놀이공원에 간 적도 없고 혼자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아준 적도 없었어요. 오로지 혼자 심각해서 뭔가에 몰두만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바람도 안 피우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잘 오고 술 마시며 늦게 귀가한 적도 없었어요. 당연히 외박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나 내 생일 때도 따로 챙겨주는 법도 없었어요. 내가 화를 내고 대화를 시도를 해봤지만 무반응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나한테 불만 있어요? 내가? 그래요. 왜 집에만 오면 입에 자크를 물어요? 그러자 한숨을 푹 내쉬더니 그랬습니다. 또 그 소리야? 난 밖에서 일하느라 진을 다 빼고 온 사람이야. 집에서는 그냥 쉬고 싶으니까 건들지 마. 내 방에 들어갈 테니까 절대로 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서 자기 서재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이게 부부라고 할 수 있나요? 참 어이가 없어서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고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연애를 할 때만 해도 내게 이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 돌이켜도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남는 기억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날 저는 28살이었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우연히 회사 동료 모임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와 낮은 톤의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죠.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그는 제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에도 성실하게 대답했고 장난스럽지만 날카로운 유머 감각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매력에 스며들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 몇 달 동안 우리 관계는 마치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하면서도 손을 잡는 정도 외에는 큰 스킨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서로 이야기를 오래도록 나누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를 추천하며 서로의 취향을 알아갔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며 말없이 걷다가 서로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는 것으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로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작은 고민에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일상적 작은 순간들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걸어가던 기억과 남편은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빨리 가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자 라고 말했을 때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저녁에 함께 요리하며 재료를 흐트리고도 웃음이 터졌던 날 남편은 소금과 후추를 잘못 넣어도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며 이게 우리 요리 스타일이야 라며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며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신뢰가 생겼습니다. 서로 스킨십은 많지 않았지만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충분히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하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일에 몰두하면 다른 것을 놓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의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가 불안을 상쇄해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친구처럼 다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저는 점점 외롭고 지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무관심한 결혼 생활을 끝까지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런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어느 날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성재를 낳은 후에 왜 둘째 소식이 없냐? 마치 어머니는 내가 둘째를 낳기 싫어서 그런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성재 아빠한테 말 좀 해보세요.
뭐야? 왜 죄 없는 달수를 건드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달수랑 얘기를 나눠봤다. 내가 모른 줄 아냐? 네가 성재 만났고 힘들다고 안 나온다고 했다면서. 네? 제가 그랬다고 하던가요? 왜 시침을 뚝대냐? 그럼 아니란 말이냐? 어머니, 어이가 없네요. 성재 아빠가 내가 둘째를 안 낳는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니란 말이냐?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차대 만나고 안 낳겠다고 간 거야. 우리 성재한테도 동생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성재 아빠가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제 옆에 올 생각을 안 해요.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없을 테니까요. 아마도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로 나자빠지면서 난리셨습니다. 지금 너 뭐라고 했냐? 내 아들이 남자 구실을 못해? 그게 지금 네가 할 소리야? 남자 구실을 못했으면 우리 성재가 어떻게 나왔냐? 우리 성재가 그럼 네가 바람피워 낳은 자식이란 말이여. 뭐여? 그럼 왜 저 옆에 안 오냐 이 말이에요. 바람을 피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그걸 몰라서 묻냐? 꼭 내 입으로 말을 해줘야 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여자같이 보여야 네 옆에 올 것이 아니여. 다 네 잘못이야. 멀쩡한 내 아들 잡지 말아라. 집에 거울이 없냐? 네 생긴 것을 봐라. 밥맛 떨어지게 생겨놓고 뭘 바라니? 라고 막말을 하시길래 뿔따구가 난 제가 시어머니한테 막 되돌았습니다. 어머니, 말씀 다 하셨어요? 어머니 아들은 뭐 얼마나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혼? 그깟 일로 이혼을 해? 네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더냐? 웃기고 자빠졌네. 하늘의 짐밖에야. 다들 너만 욕해. 다시 말하지만 거울 좀 보고 자중하거라. 알았냐? 난 가마. 라고 하시면서 서둘러서 집 밖으로 휑하니 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왔다 가신 후로 화딱지가 나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키워코 이혼을 하고야 말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지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아이 장난감을 정리하던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기넘는 신우이가 연락도 없이 아침 일찍 왔더라고요. 아가씨가 어쩐 일이에요? 내가 놀라며 웃어 보였지만 신우이 얼굴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집에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사람 이겨요. 벌써 나갔어요. 주말에 집에 붙어있으면 성재 아빠가 아니죠. 뭐예요? 올케 언니는 우리 조카 앞에서도 그렇게 파자시 오빠를 욕해요. 올케 언니가 그 모양이니까 오빠가 올케 언니한테 정을 못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요? 어이가 없었어요. 나는 그저 있는 그대로 말을 했을 뿐인데 괜시리 와서 내 속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잔소리도 못 들어줄 판에 신우이 잔소리 따발총이라니 이게 미쳤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이에게 그랬어요. 야, 너 여기에 나 잡으러 왔니? 뭐요? 왜 나한테 반말이에요? 네가 나보다 아랫사람이라 반말을 한 건데 그럼 존댓말을 하랴? 콱 입을 찢어버리기 전에 알아서 돌아가든가 아니면 아구리 닥쳐라. 알았어? 갑작스럽게 내가 험악하게 돌변을 하자 깜짝 놀란 신우이가 버벅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대 치겠네. 왜 이래요? 무섭게. 내가 지금 한가하게 너랑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아니면 그냥 가라. 그러자 대본에 내게 그러더라고요. 오빠 생일이 다음 주인데 왜 올케 언니는 아무 말이 없어요? 얼적이 없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 같으면 이 판국에 곧 이혼할 남편 생일이 대수겠냐? 내가 왜 네 오빠 생일로 말을 해야 해? 빨리 꺼져라. 올케 언니가 그 모양이니까 우리 오빠한테 소박을 맞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오빠 생일상을 차려준 적 있어요? 남들은 결혼하면 시집 식구들 다 불러서 한 상 차려놓고 생일잔치를 해주는데 올케 언니는 그것부터 못돼 먹었어요. 뭐시 어째? 이겼다 대고 못돼 먹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는 너는 결혼해서 네 서방님 생일잔치는 했냐? 너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나는 언니와는 달라. 내 남편과는 사이가 아주 좋으니까. 하지만 우리 오빠가 올케 언니랑 결혼을 해서 불행한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잘 챙겨줬었어야지. 왜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한테 소박을 맞는 거지. 참 둔하기까지 하니 할 말이 없네.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큰맘 먹고 남편이 내 옆에 얼씬도 안 한다고 말을 해줬더니 그새 또 신우에게 전했는지 신우이가 날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내가 신우한테 막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인간 같지 않은 남편을 재수없이 만났는데 생일잔치를 하니? 너 같으면 네 남편이 성불구자인데 생일잔치를 하고 싶겠냐? 성불구자? 그게 자기 남편한테 할 소리예요. 엄마 말이 딱 맞네. 올케 언니가 이 모양이니까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정을 못 붙이지. 오빠가 오죽하면 언니 꼴도 보기 싫어서 주말에도 집을 나가겠어? 올케 언니는 미안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우리 오빠랑 빨리 이혼을 해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이혼을 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되려 내게 이혼을 하라고 하는 신우이가 정말 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이 아구통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불이 나 있었는데 신우이가 오늘 나를 잘못 잡았어요. 무방비 상태로 짓거리던 신우이가 내 핵주먹 한 방에 바로 넉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몇 분 동안은 끽소리도 못하고 끙끙거리기만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순간에는 어린아들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들을 아들의 놀이방에 들어가게 해놓고 문을 닫은 후에 본격적으로 신우이를 족치기 시작했어요. 나가 떨어진 채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 신우이 머리채를 내가 부여잡고 그랬습니다. 너 내가 우습지? 내가 이래봬도 복싱으로 매일 운동하는 여자야. 한 대 더 쳐맞아 볼래? 라고 하면서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들이대자 감히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용을 쓰다가 다시 한번 내 주먹이 얻어 터졌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고 한번 건드려 보려고 왔다가 된통 당한 셈이었죠. 보는 사람도 없겠다 싶어서 주먹에 감정을 다 실어서 날려버렸더니 거의 기절할 듯이 맥을 못 추더라니까요. 언젠가 내가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한번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자기 발로 찾아와서 내 성질을 돋궜으니 말이죠. 나한테서 맥없이 두 대를 더 쳐 얻어먹더니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그때서야 내게 쥐꼬리만한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빠한테 다 잃어버릴 거야. 그래도 아직 입을 나불거리네. 너 한 대 더 맞아야겠다. 라고 하자 한 대 더 쥐어박을 듯이 손을 들자 그때서야 싹싹 빌었습니다. 알았어 언니. 다시는 언니한테 안 대들게. 미안해. 라고 하자 내가 그랬어요. 다시는 네 꼴도 보기 싫고 네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알았냐? 응, 알았어. 라고 하더니 잽싹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밖으로 냅다 튀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신우이나 남편이나 하나같이 똑같은 족속들이었어요. 신우이가 나가자마자 몇 분 후에 시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니년이 뭐길래 감히 신우이를 때리냐? 네가 나한테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 환장을 했나 보네요. 네가 제명에 살기 싫은가 보구나. 따박따박 말대꾸야. 나한테 뒤져볼 테냐? 어머니, 할 말이 없으면 끊어요. 너 같은 모질이 같은 것을 만나서 내 아들이 무슨 죄야? 내 아들이 오죽했으면 네 근처도 안 가겠니? 성재가 내 아들의 씨가 맞기는 한 거냐? 내 아들이 네 근처도 안 간다는데 어떻게 내 아들의 씨인지 알겠냐?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아야겠다. 뭐라고요? 친자 확인 검사요? 그래.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 아들이 너를 몰리한 것이 아니냐? 만일에 성재가 우리 핏줄이 아니면 너는 각오해라.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만일에 성재가 어머니 핏줄이면요?
그땐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어쩌긴 뭘 어째. 그래도 잘했다고 입만 살았구나. 어머니나 각오하세요.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아서 어머니 뜻대로 안 나오면 그때는 손자를 볼 생각은 영영 마세요. 아셨죠? 뭐야? 라고 하며 뭐라 하시는데 그냥 뚝 끊어버리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웃긴 짬뽕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와서 내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와 통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이혼한다고 했다면서 진짜로 할 거야?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어머니가 성재가 당신 아들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노인네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그래? 너는 참 뭐든지 간단해서 좋겠다. 그럼 우리 합의 이혼하자. 성재는 내가 키우고 네가 성재 양육비를 매달 주는 대신에 네가 가진 거 전부 다 나한테 넘기고 너는 몸만 나가. 어때?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그 순간 희미한 기대마저 무너졌어요. 마지막이라도 붙잡아주길 바랐던 내 마음은 허공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미안하다며 더 노력을 해보겠다면서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애정이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 뭐하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쿨하게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한 방에서 자고 다음 날부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은 당장에 갈 곳이 없으니까 올룸이라도 얻을 동안에는 시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출퇴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마치 내가 이혼을 하자고 기다린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말은 내가 먼저 꺼냈어도 맥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에 남편의 옷가지며 물건들을 싹 다 몰아넣어서 줬어요. 남편 서재방에 있는 책상이나 컴퓨터나 옷장과 책장은 올룸이 구해진 대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참 이렇게 쉽게 사람 인연이 끝나나 싶어서 이상했어요. 하지만 복잡하지 않게 조용히 이혼을 해준 남편이 그나마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들 양육도 내게 맡기지 않고 가져간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저야 남편과 이혼을 생각보다 수월하게 하게 되어서 좋긴 했지만 아들 입장에선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좀 더 참고 살아도 견딜만 하지 않았을까 싶고 괜히 아들에게서 아빠를 빼앗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불행한 엄마 밑에서 자란 자식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말이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새근새근 잘도 자는데 이게 정말 잘하는 걸까 싶더라고요. 밤이 깊어 아이가 곤히 자는 방을 지키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성재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이제 엄마답게 살고 싶어. 잠길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행복해져야 해. 그렇게 해서 남편과 저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하고 집을 제 앞으로 넘기는 대신에 육아비를 따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약속한 대로 내가 미리 준비를 해둔 이혼장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싸준 여행 가방에 자기 물건을 가득 챙기고 출근하는 차에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잘 살았다면서 악수를 한번 하고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에 남편 여행 가방만을 들고 이혼을 했다면서 찾아오자 기절 초풍을 했습니다. 설마 이혼까지 하겠냐 싶었는데 진짜로 이혼 말을 꺼내자 뒷목 잡고 쓰러진다면서 난리를 치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다 주고 몸만 온 곳을 두고 기가 막혀 했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년한테 다 주고 와? 다시 가서 취소해. 시어머니 말을 들을 남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키웠고 성재가 남편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겠다고 하시길래 내가 적극적으로 그러시라 했습니다. 결과야 뻔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뒤늦게 친자 확인 검사를 마친 후에
손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 내게 와서 미안하다며 이혼을 하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합의했어요. 어머니도 성재 할머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사정사정하는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시어머니든 시누이든 남편이든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내 아들이 보고 싶으면 내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보러 가겠다고 내게 톡을 보내면 내가 유치원 선생님께 아빠가 성재를 유치원에 데리러 갈 거라고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남편과는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했어요. 그렇게 한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들을 만나러 오지 않게 되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했고 아들에게는 아빠가 바빠서 멀리 해외로 일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내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다면서 더 이상 아들을 보러 찾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유는 말을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참 이상했던 것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성재는 잘 크고 있냐? 네. 다름이 아니고 혹시 성재 아빠가 최근에 너를 찾아가거나 성재를 보러 간 적이 있니? 없는데요. 그래? 얘가 편지만 남겨두고 찾지 말라고 해서 말이다. 회사도 그만두고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돼서 그래. 혹시라도 너한테라도 연락이 오면 나한테 꼭 좀 연락 좀 하라고 해주겠니? 그럴게요. 꼭 부탁한다. 라며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별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런 지 한참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가끔씩 공원 놀이터에서 동네의 아들 또래 엄마들과 자주 만나서 잡담도 나누고 육아에 대해서 정보도 얻고 학교 입학을 할 시기라서 어떻게 공부도 시키는지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들과 공원에 나갔던 그날 계속 나를 따라온 것 같은 여자 때문에 불안이 가시지 않았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은 분명 낯선 여자의 모습이긴 했지만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길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부터 내 쪽으로 시선을 두는 그 여자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때에 그 여자한테 내가 다가갔더니 멈칫거리면서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참 특이한 여자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나? 그늘도 많은데 어울리지도 않게 선글라스를 끼고 웃긴 여자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가가니까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의 걸음을 멈췄어요. 분명히 그것은 내 남편의 얼굴이었거든요. 그냥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겉모습은 여자였지만 화장을 했고 여성스러운 옷차림이었으며 자세와 그 걸음걸이마저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 눈빛, 그 익숙한 턱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얼굴은 내가 잘 아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내게 와서 징그럽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를 단번에 알아볼 줄 알았어.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무나 놀라서 내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여장을 한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성재가 많이 컸네. 조용히 얘기 좀 할까? 순간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의문들이 부부관계의 단절과 무심한 태도들이 한꺼번에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한 것도 단순히 무관심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존재로 다른 삶으로 이미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모래성을 쌓으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서 있는 성재 아빠는 내가 알던 그 사람과도 그렇다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도 아닌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언짢음이 나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하얗다 못해 까맣게 타버린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눈앞의 사람은 분명 여자더라고요. 치마를 입고 길게 늘어진 머리에 낯설 만큼 세심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과 그 눈빛,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성재 아빠가 맞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수많은 의문들, 왜 나를 피했는지, 왜 부부관계를 거부했는지, 왜 늘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는지 모든 퍼즐이 순식간에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 남자, 아니 이 사람은 대체 언제부터 나에게 남편이기를 그만둔 걸까? 결혼을 하던 날부터였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였을까? 아들이 멀리서 머리성을 쌓으며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 아빠는 여장을 한 채 내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 떨어지는 순간 나는 얼어붙은 듯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며 살았어. 사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결혼 전부터 혼란스러웠어.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내 자신을 세뇌를 하면서 살았지만 쉽지 않았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매만지며 담담히 내게 말했습니다. 화장 뒤로 드러나는 얼굴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내가 알던 전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했어. 너랑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어. 너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을 억누르는 고통 때문에 매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너를 피했던 건 널 미워해서가 아니라 차마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없어서였어.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외도일 거라 의심하며 밤새 우혹을 품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업체까지 돈을 써가며 그의 뒤를 캤지만 잡히지 않았던 그것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던가. 나는 나 자신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동시에 네 옆에 있고 싶었어. 성재 아빠로, 네 남편으로, 그리고 지금의 나로. 그 모순이 날 매일 고통 속에 몰아갔어. 그는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마치 여자처럼요. 아이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너에게 상처 준 거 알아. 하지만 이제는 숨을 수가 없어. 이게 내가 살고 싶은 진짜 모습이야.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어요. 아이는 멀리서 여전히 친구들과 모래성을 쌓으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나는 그 웃음소리를 붙잡고 겨우 숨을 고르며 눈앞의 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충격을 내 아들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찾아와서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성재 앞에도 약속해. 성재는 아빠가 해외로 일하러 간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성재 근처에는 얼씬도 마.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대신에 성재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내가 직접 밝힐게. 그때 만나. 알았지? 알아. 네 말이 맞아. 성재를 위해서라면 지금은 내가 나서면 안 되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내 진짜 모습을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거짓말만 하면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럼 지금 당장 돌아가. 성재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가줬으면 좋겠어.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 알았어. 잘 지내. 라고 하면서 돌아서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어요. 모래성을 무너뜨리며 깔깔 웃는 성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웃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복잡하고 무너져도 아이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는 전 남편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어요. 가끔 한 번씩 머리가 길고 키 큰 여자가 내 근처에 오면 혹시나 하고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혹시 성재 아빠가 아닐까 하고요.
난 이런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 성재가 성인이 되어서 내가 말해줄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